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0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어제 말이죠. 이 남북 간의 모든 통신을 12시를 기화로 딱 끊었습니다. 변덕도 심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끌려다니기가 지금 무려 2년 8개월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이나 끌려다녔다. 좋아서 끌려다닌 거죠. 좋아서. 싫어서 끌려다녔겠습니까? 정부는 좋아서 끌려다녔고 뭐 백두산도 가고 뭐 아주 군중 앞에서 이 환영도 받고 뭐 했지만 그건 다 쇼였습니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쇼였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아니 몰랐을까요? 그리고 군사합의 쇼 해가지고 북한하고 군사합의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우리 군이 그냥 약해져 버리고 아주 스스로가 모든 걸 갖다가 초소도 없애버리고 저기 한강 하류까지 전부 공동 탐사한답시고 지물 지형들을 다 밝혀버리고 뭐 하여튼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본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부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어제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에서 반짝 나타난 백두혈통의 그 딸 김여정이가 나타나서 아주 잘했죠. 그냥 뭐 악수하고 뭐 그다음에 청와대에 또 이러고 저러고 이 모습들 보면서 참으로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국민들 아마 과반 이상은 저 꿈이야 곧 깨질 거야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분들도 있었겠지만 예측 못한 분들도 또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렇게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죠? 과거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6.25 그 남침 중공군하고 중국 공산당군하고 그 다음에 북한군하고 북한 괴뢰군하고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음 끝으로 몰았지 않습니까? 낙동강으로 다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미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적화됐습니다. 네, 그건 아주 틀림없는 사실인데도 그 고마운 사실을 잊어버린 대한민국. 지금 절반은 알고 절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 절반은 아마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어제 좀 한 30% 깨어났으면 이제는 국민 한 7, 80%가 북한에 큰일 났구나. 이 북한의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저게 어쩌자고 저러지?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이 나라는 저희들 마음대로 침범을 못합니다. 왜? 침범하더라도 미국이 또 대한민국과 연합군이 이겨냅니다. 지금까지 많이 우리 국군이 많은 손해를 봤지만 이제 다시 심기를 아마 잡고 하면은 우리는 필승합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간 통신 다 끊었잖아요. 일방적으로 완전히 하트라인까지 다 이 대통령하고 맺은 하트라인도 끊어버렸습니다.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 제1부부장 김여정이가 대남사업 총화회의라는 그런 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조치로 연락선 원천 차단, 완전 차단. 통일부는 통신선은 남북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 그것만 밝혔습니다. 엊그제까지 대북전단 얘기하니까 특별히 그 법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법을 만들겠다고까지 해서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소위 통일부의 그 4시간 반 만에 한 그 긴급성명이
긴급 성명을 한 김현철의 그 얼굴 색깔이 어떨까요, 지금? 네. 그래도 지금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북한이 밝힌 대적 사업의 직접적 표현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란 얘기입니다. 즉,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같은 반복 활동. 북한은 다른 문제도 아닌 그 문제만은 어쩌고 저쩌고 또 배신자들의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정조준했습니다. 북한의 협박이 늘 그렇듯 거기에는 더 큰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탈북민을 볼모로 잡은 겁니다. 탈북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탈북민의 그게 북한의 본질, 협박의 본질이지 탈북민을 거기다 이용했을 뿐이에요. 뭐로 이용했느냐? 명분을 쌓기 위해서, 도발하기 위해서, 큰 도발을 위해서 명분 쌓을 걸로 우리의 그 애국 탈북민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북한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을 핑계거리로 삼은 겁니다. 지금 그 대북 사업을 대북 풍선 말입니다. 박상학 대표가 했던 그 대북 풍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훌륭했던 애국 사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느껴질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훌륭한 애국 사업이었다는 것을. 그 탈북민의 애국심을 갖다가 그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처럼 이렇게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자기와 같은 처지의 북한 인민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구하고 희망을 메시지를 줄까 하면서 그 던져왔던 그 박상학 대표는 오히려 국가에서 훈장을 줘야 될 사람입니다. 태영호 의원 같은 탈북민 출신 인사들에 대한 테러라든가 또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그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곧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이 언론들이 지적하는 이 중요한 것은 특히 동아닷컴에서 사설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적 사업을 선언을 했는데 협박으로 먹고 사는 불량국가, 협박으로 먹고 사는 불량국가 이제 본색이 이제 튀어나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협박으로 먹고 사는 불량국가 본색이 나왔구나. 자, 2년 7개월 만에 참으로 이들의 진면목이 또 나왔습니다. 북한의 협박이 늘 그렇듯 더 큰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입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죠.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이 핑계거리가 다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핑계거리는 그런 핑계거리입니다. 네. 대북 풍선을 핑계거리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쓰레기 하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향해서 가만히 있는 모른 척하는 뭐 X가 뭐 어떻다 하면서 그 30 정도 되는 그 여자 아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여자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김여정입니다. 김여정 2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 정부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탈북민들 출신에 대한 그 테러라든가 또 접경지에서 군사 도발이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언론의 보도, 예측 보도 이거 보면은 참으로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미국 반응을 끌어낼 대형 대발로 이어가려는 그런 전주국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이게 아마 틀림없이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미국 반응을 끌어내가지고 대형 도발로 이어가는
그런 전주곡을 미리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해낸 거다. 이 정부로서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탈북민 경호 조치, 보호 조치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또 남측의 조치를 기다리는 분입니다. 무슨 조치일까요? 북한의 반발에 즉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의사까지 밝혀가지고 저자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누가? 김현철 통일부가. 북한은 차제의 쐐기를 받겠다는 태세인데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북은 그간 극단의 위기와 극단의 화해를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변신도 꽤 했지만 그것은 허장선세였습니다. 북한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이제 침범 수위를 높이고 핵 무장 또는 핵 실험을 더욱더 강화해가지고 무기 체계를 더욱 높여가지고 소위 그들의 몸값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협박과 공갈로 위기를 조장해서 먹고 사는 불량국가, 북한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뭘 변했습니까? 이 정부 친북을 했던 이 정부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변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혀 변한 게 없는 게 아니고 더 나빠졌잖아요. 왜? 이제는 협박과 공갈로서 이제 우리 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협박 안 했습니까? 언제 공갈을 안 쳤습니까? 수시 시시때때로 공갈을 쳤는데 이번에는 좀 공갈의 강도가 좀 세다 이건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갖다 조공하듯이 바쳐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자기 자신은 뒤로 싹 빠지고 여동생을 앞에 딱 내가지고 충성 경쟁시키고 대외 도발에 선봉에 내세워가지고 독재자 실체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는 냉정하게 지난 3년을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이제 좀 북한에 속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속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허울 좋은 민족이니 뭐니 갖다 대놓고 민족 했죠. 민족이 뭐가 필요해? 저는 애초부터 그랬습니다. 민족 하지만 민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몇십 년입니까? 70년입니다. 변질돼도 다 변했다. 오죽하면 우리 탈북민들 보십시오. 풍선을 날려가지고 여기 있는 자유의 품으로 들어오라. 또 아니면 풍선을 날려가지고 자유, 인권,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했을까요? 근데 그 부분들을, 그 탈북민들을 오히려 못하게 탄압을 하려 하는 통일부도 있었고, 여당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풍선 보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지난 3년 냉정히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통신 좀 하자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이것이 그들의 실체고 이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틀림없이 테러 아니면 도발이 있습니다. 그렇게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이 국가의 명운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적 사업을 선언했습니다. 언제는 적 아닙니까? 항상 적이었죠. 다만 우리만 일부 대한민국 국민 우리만 깜빡하고 속았을 뿐이죠. 같은 민족, 김정은, 하면서 그 속은 분들
우리 국민들 순수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친북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이상하리 많지 북한에 경도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수는 아주 소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다 깨어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